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래탐구 오모캔버스에서 한국사와 통합사에 강의하고 있는 강사 박지혜라고 합니다. 우선 이화 여고에 입학하게 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후!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우리 이화 여고 예비 고1들을 위한 겨울방학 통합사회와 한국사 강의 가이드 영상입니다. 강의를 먼저 소개해드리기 전에요. 저를 먼저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사학과를 전공을 했고요. 졸업 후에는 교대원에 진학해서 역사교육을 전공한 다음에 교원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미래탐구 오모캠퍼스에서 한국사라 통사를 강의하고 있고요. 또 공립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출강을 하면서 출제까지 당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제 소개가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2학기 때 제 수업을 듣고 성적이 수직으로 상승한 친구들의 후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우선 이 ABC 학생은 외고 학생들이고요. 제 수업을 듣기 전에 6등급에서 3등급 정도의 등급을 받았었는데 모두 공통적으로 이렇게 1, 2등급을 받아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가장 가깝게 와닿을 후기인데요. 이 카톡을 한번 봐주세요. 자, 보면은 이화 여고 학생인데 저한테 이렇게 시험이 끝나자마자 카톡이 왔어요. 선생님, 어제 주신 문제랑 똑같은 거 나왔어요. 저도 너무 흥분돼가지고 미쳤다. 그래서 풀었어?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다행히 이 친구가 그거는 맞은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친구는요. 제 수업을 듣기 전에는 통합사회 무려 6등급 그리고 한국사 5등급을 받았던 학생인데요. 제 수업을 듣고 나서 딱 3번 듣고 나서 통합사회가 2등급으로 수직 상승했고요. 무려 92.7점을 받았습니다. 또 한국사도요. 5등급을 받았었는데 이렇게 수직 상승을 해서 3, 4등급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어떻게 3번만 딱 수업을 듣는데 이렇게 점수가 수직 상승할 수 있었을까요? 자, 여러분 정답은요. 바로 제 직보에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문항이 이번 기말고사에 실제로 출제가 된 문항이고요. 왼쪽에 있는 문항은 제가 직전 보충 때 학생들에게 제공했던 문항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예 똑같은 지문이 출제가 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이화 여고에서 이렇게 이번 기말고사 때 출제가 된 내용인데요. 이렇게 고난이도 경제, 수능 경제 문항이 그대로 출제가 되었고요. 저는 이러한 이화 여고의 경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직전 보충 자료에 수능 경제 학력평가부터 수능까지 모두 다 편집을 해가지고 같이 한번 풀어봤고요. 그랬기 때문에 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무난하게 이 문제를 풀고 좋은 등급을 받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화 여고에서 통사랑 한국사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화 여고에서는 통합사회가 총 26문항 100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화 여고는 통합사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통합사회라는 과목이요. 이 수능 사탕 과목 9개를 합쳐놓은 과목이기 때문에 학교가 교육과정을 어떻게 재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어렵게 가르칠 수도 있고요. 매우 쉽게 가르칠 수도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화 여고는 전자입니다. 주로 어디서 출제가 되느냐? 물론 교과서랑 학교 프린트에서 출제가 되는데요. 이 부분이 변별을 가르는 부분은 아니에요. 이화 여고에서는요. 학력평가 그리고 수능 기출을 가감없이 출제를 하고요. 그럼 우리 1학년들이 겁먹어요. 선생님, 아니 우리 이제 갓 중학교 졸업한 삐약이들인데 왜 수능 문제를 내요? 이화 여고는 냅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 때도요. 수능 세계지리 나왔고요. 수능 경제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자, 한국사는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요. 선택형 28문항에서 30문항 또는 26문항 정도 나올 때도 있고요. 85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단답형도 항상 출제가 됩니다. 한국사는 마찬가지로 좀 어렵게 나오는데요. 교과서 위주로 출제가 되긴 하지만 학교 기출을 매우 중요하게 재출제를 해요. 그래서 요거를 살짝 꼬아서 출제하는 거 그리고 매우 세밀한 부분까지 출제하는 게 이화 여고 한국사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저랑 같이 시험 대비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고 안전하게 높은 등급을 받아가실 수 있는 길이라고 장담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제가 겨울방학 강의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왜 통합사회 한국사를 겨울방학 때 해야 되는지 또 이 통합사회와 한국사에 관한 3가지 오해를 말씀드리면서 중요성을 한 번 더 강조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오해는 이거입니다. 통합사회랑 한국사는 국영수보다 안 중요하다? 자, 여러분 아닙니다. 통사랑 한국사가 서운해요. 보면은 통합사회는 이렇게 9개의 사탐 과목으로 구성이 된 과목이고요. 교육과정 단위 배당표를 보면 국어는 1학년 때 여러분이 8단위를 배우게 되고요. 수학은 6단위, 영어는 8단위를 배우게 돼요. 근데 우리의 통사랑 한국사는 얼마만큼 단위를 차지하고 있냐?
자, 이 단위라는 건 높을수록 중요한 과목이라는 뜻입니다. 보면 한국사는 1학년 때 무려 4단위를 배워요. 6. 그리고 3학년 때는 2단위를 배워서 합치면 6단위가 돼요. 통합사회는요, 무려 1학년 때 8단위를 차지해요. 그래서 얘네를 합치면요, 지금 8단위 그리고 4단위이기 때문에 어때요? 12단위죠. 국영수 어떤 과목을 봐도 12단위나 차지하는 과목이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통합사회와 한국사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 문과 계열로 대학을 진학하고 싶은 학생들은 2학년 때 이 한국지리, 세계사, 경제, 정법, 윤사 중에 2과목 정도를 선택하게 될 건데요. 2~3과목 정도를 선택할 때 이 과목들이 모두 통합사회 안에 들어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1학년 때 통합사회를 못한 학생이 2학년 때 좋은 등급을 받기가 힘들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큰 코 다치는 오해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 오해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오해, 중학교 때 A등급이 고등학교 때 1, 2등급이다? 여러분, B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제가 어머님들이랑 학생들이랑 상담할 때 가장 답답하고 좀 마음이 아픈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어머님들이 이러세요. 선생님, 우리 애는요, 중학교 때 맨날 반장하고요, 다 A등급 받고요, 학원도 너무너무 잘 가면서 성적 잘 받아오는 이쁜 애였는데 고등학교에 입학하니까 갑자기 5, 6등급을 받아왔어요. 나 너무 속상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학생들은 선생님, 제가 중학교 때는 꽤나 잘하던 축에 속했는데 고등학교에 와서 처음 보는 성적을 받아보니까 제 자존감이 떨어져가지고 공부를 더 하기가 싫어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안타깝지만요,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또 여러분이 원래 그런 등급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자, 왜 그러냐면 중학교 때는 성취도 평가가 절대평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보시면 40% 이상의 학생들이 A를 받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고등학교 내신 평가는 상대평가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40%가 어디까지 포괄을 하냐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까지 포괄을 해요. 그래서 작년 신입생 기준으로 한번 등급을 대략 계산해 봤을 때 이화여고에서 1등급은 16명이 받아가고요. 2등급은 44명, 3등급은 92명이 받아가는데 이 말은 즉슨 이렇게 주요 대학에 입학을 하려면 우리 아이가 또는 내가 3, 4등급 정도는 받아야지 서울권에 있는 주요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보셨듯이 한국사랑 통합사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국영수에서 아무리 잘해도 아까 본 것처럼 통사랑 한국사에서 5, 6등급을 받아버리면 원래 갈 수 있는 대학보다 좋지 않은 대학 또는 원하지 않는 대학에 입학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화여고 입결을 보면은 대략 주요 대학에 합격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중복을 빼면 한 100명 정도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 말은 즉슨 3, 4등급 정도는 받아야지 내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또한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지막 오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오해, 암기 과목은 혼자 하면 된다? 여러분, 아닙니다. 물론 맞을 수도 있는데요. 고등학교 내신에 관해서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자,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국영수도 해야 되죠. 지금 수행평가도 해야 되죠. 세특관리도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이화여고에서 출제가 되는 고난이도 문항, 여러분이 모든 출처를 다 찾아가지고 선생님이 내시는 의도까지 파악을 해가지고 시험 대비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보시면요. 이거 작년 이화여고 기출인데요. 딱 봐도 암기로 푸는 문항 아니죠. 이거는 계산이 들어가야 되는 문항이고요. 실제로 수능 사회문항에서 이런 문항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대비를 하지 않은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딱 이러한 문항 맞닥뜨렸을 때 당연히 당황하고 울면서 시험장 나올 수밖에 없고요. 다행히 저는 이러한 문항들을 연습시키기 때문에 저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로요. 이러한 문항도 출제가 되는데요. 이것 또한 작년 기출이고요. 보면 이게 어디서 소스를 따온 거냐면 2023년 수능 세계지리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항을 거의 그대로 출제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항을 대비하는 친구들은 좋은 성적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겁을 줬는데요. 이화여고 시험이 어렵지만 저랑 함께 하면은 좋은 등급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겨울방학 때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권장을 드리고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제가 이렇게 어려운 문항들은 편집을 해서 여러분에게 제공을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잘 이해를 못한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정말 학생들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학생이 있으면 저의 잠을 포기해서라도 이렇게 집에서도 영상을 찍어서 보내줄 만큼 열심히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제 수업만 잘 따라오면 된다는 점을 한 번 더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해도 사실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또 제가 겨울방학 때 제공해드릴 강의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겨울방학 때 통사랑 한국사 기본 개념을 볼 건데요. 지금 중학교 때 역사랑 사회를 배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란 마음으로 고등학교 그냥 올라가도 되겠지라고 하는 학생들이랑 제 수업을 들은 여러분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화 여고에서 주로 출제가 되는 개념 그리고 꼬아서 출제하는 개념 위주로 강의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모든 출제 경향을 살펴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려워했던 내신 문항 두세 문제 정도를 같이 풀어보면서 이화 여고에서 출제가 어떻게 되는지 학생들이 미리 익숙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이도 문항으로 출제되는 학평도요. 같이 몇 문제 살펴보면서 내신 대비를 미리 할 계획이고요. 이렇게 겨울방학 때 수업을 듣고 학교에 입학한 친구들은 당연히 학교에서 선생님 수업 들을 때 머릿속에 쏙쏙 박히면서 내신 대비가 저절로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겨울방학 때 이 시간을 저에게 맡겨주시면 분명히 후회하지 않을 거라는 거 장담 드리면서 제 수업을 조금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영수 때문에 부담이 많으실 텐데요. 통합사회랑 한국사 강의가 국영수 공부하는 시간을 뺏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드립니다. 과제는 많이 제공하지 않을 예정이고요. 수업 시간에만 집중해서 잘 따라오면은 내신 대비가 저절로 되도록 할 예정이니까요.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물론 질의응답은 제가 다 1대1로 대응할 예정이고 두 번째로 학부모님들께도 미니 테스트 결과 그리고 우리 아이가 숙제했는지 안 했는지 학원 늦게 왔는지 잘 왔는지 이런 것들 매일매일 메시지로 전송해드릴 계획입니다. 또 우리 가족들이 여행 갈 수 있잖아요. 방학인데. 그래서 여행을 가거나 우리 아이가 아파가지고 결석을 했을 때에는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제공을 해드릴 계획이고요. 마지막으로 질문은 24시간 내내 환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 더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저의 학습 코칭입니다. 물론 무료로 제공이 되고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긴 조금 부끄럽지만 초중고 그리고 대학교 대학원까지 꽤나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자랑하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제가 처음에는 잘 못했습니다. 항상 중하위권에 머무르다가 나중에 성장을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지금 공부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심정 잘 이해할 수 있고요. 지금 못하더라도 진짜 하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저에게 믿고 지금 시간을 맡겨주신다면 분명히 그 학생의 가능성을 발견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지금 통사랑 한국사를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 말고도 공부 방향성을 잘 모르겠는 학생들 또는 사탐 공부법을 모르겠는 학생들도 제 수업을 들으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저 정말 선물 같은 강의 준비했으니까요. 문의사항 있으시면 여기로 전화 주시고요. 긴 시간 동안 강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지혜였습니다.